그러니까 이게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깨닫게 만들어야 된다 해서 아니 조금 약간 비슷하고 다른 얘기긴 한데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임산부가 너무 몸이 체력이 안 좋아서 병원에 수액을 맞으러 간 거예요. 근데 수액을 맞으러 갔는데 이 간호사와 의사가 환자를 확인하지 않아서 수액을 맞으러 갔는데 애를 지워버린 거야. 낙태 몸 안에서 애가 죽었다고 그 수술을 하러 온 환자를 헷갈렸던 거지. 어머 어떡해. 그래서 이 사람은 수술하고 나와서 수액을 맞았는 줄 알고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하혈이 돼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아이고. 알고 봤더니 어머 어떡해. 근데 그 사람은 여자가 베트남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처리가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도 그렇게 정말 그래서 한 아이의 목숨이 완전히 따라가고. 그럼 말하자면 이제 저승사자가 병원에서 잘못 데리고 간 거네요. 그쵸. 아이고. 그런 일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리고 심지어 그날도 자기는 수액을 맞았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계속 하혈을 해서 이상하다고 병원 갔더니 그제서야. 어머 어떡해. 근데 그거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갑자기 떠올라서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한 번씩 이제 그런 실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아니 그리고 이제 이거 조금 제가 조금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이 얘기는 듣는 사람들 중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뭐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것까지는 얘기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이게 거기도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얽혀 있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모르죠. 그리고 그게 그냥 사고였을 수도 있고 뭐 모른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고가 났고 이 아이들을 구해내지 못했고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느 누구 하나라도 정말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자기의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뭔가 어떤 중간에 뭐 누가 끼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걸 다 차치하더라도 그냥 그 중에 거기에 어떻게라도 발이 얽혀있는 누군가가 정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했으면 그렇게까지 안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막 발을 동동 구르고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영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좀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라 정말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만 해줬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뭐 이태원 사건에 있어서도 보통 그냥 하던 대로만 했어도 그렇게 안 됐을 건데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서울이라는 이렇게 큰 도시에서 압사 사고가 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저는 진짜 기사를 처음에 보고 무슨 말이야 이랬어요. 처음에 이게 뭔 말이야 압사 사고라니. 그런 것도 그 자리에서 어떤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거기까지는 안 갔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되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렇네요. 이게 사실 뭔가 이야기로 해서 그냥 뭐 저승에 갔네 뭐 하지만 이게 한 사람의 목숨이 완전 사라져버리고 그로 인해 가족들의 겪었을 그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일이긴 하네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쵸.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이렇게 우리는 그냥 너무 되게 단순히 저승 갔네. 어떻게 뭐 이렇게 하고 하긴 했는데 이게 실질적인 일들과 이제 같이 연관을 시켜보니까 또 정말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정말 자기가 했었던 일만 잘 했어도, 그러니까 아까 그 아이 사건도 이름만 확인했었어도 누구시죠? 라고 했을 때 아닌데요 뭐 하고 해서도 근데 그때 차트를 확인을 안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하기까지도 되게 보통의 경우는 되게 여러 명이 확인하는 걸로 알거든요. 이름을 확인하고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아니 그리고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도 그 군데군데 다닐 때만 해도 이름을 항상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당시에만 해도 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자꾸 이름을 자꾸 뭐지? 그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하나하나가 엄청 소중하고 그 결과도 엄청난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그게 뭐야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많은 걸 바랬던 게 아니고 자기의 위치에 자신의 그 역할만 제대로 했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들인데 아까 저승사자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그 사람들의 확인만 했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저도 이제 많은 일을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나도 모르게 소홀히 그냥 지나쳐버리고 너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슬쩍슬쩍 나도 모르게 이렇게 건성으로 가버리는 일들이 저도 생기는 걸 저도 깨달았어요. 그거를. 그래서 아 조금 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이게 저는 뭐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일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근데 그런 제 자신이 보이는 건 거죠. 그래서 아 이제 조금 뭔가 이 정신 상태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 깨달음이 오는 시점이 있었었는데 방금 이야기를 토대로 좀 더 그렇습니다. 예. 한 번씩 정말 도깨비님이 꼭 등장하셔야 할 때 그래도 등장하셔서 뭔가 나태해지거나 안일한 것을 이렇게 깨워주시는 것 같은데 살면서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되게 놀랬던 점은 제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집에 이사 온 지가 한 2년 2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 동네에 아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사셨던 분이 지나가다가 이제 매우 반가워하면서 한 번은 이제 얘기를 나누는 경험이 있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이 동네를 전혀 모르고 2년 전부터 살았고 그분은 아주 어릴 때부터 여기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 여기가 뭐였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 이전에 옛날에 어떤 뭐 집이거나 가게였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집 맞냐니까 아니 정말 이 집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이 동네에 정말 83세까지 사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아드님한테 또 물어봤는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깜짝 놀랐는데 아 그럼 처음에 얘기하신 분을 못 믿었던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은 너무 신기해서 저 사람이 원래 믿음이 없어 사람이죠. 네, 전 모두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왜 절레절레해서 누군가 말하냐. 못 믿어. 우리 대통령도 아무도 못 믿어 자기밖에 못 맞아. 믿어. 맨날 고개를 젓는 거지. 아닌데 바이든 되게 잘 믿는 것 같던데. 그거 안 믿으면 난리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집에 건물이 있기 전에 옛날 건물일 때 당시에 체인점에 해당하는 전국 곳곳에 있었던 대여점이 있었는데 비디오 테이프와 책을 빌려주는 곳이었는데 그 이름이 깨비 책방이었다는 거예요. 어머, 도깨비. 어머, 대박. 그래서 이 자리에는 그런 분께서 자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막 옛날에 맞아 나 옛날에 그거 우리 큰 고모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대여. 큰 고모가 깨비 책방에 다녔다고 하셨는데, 그런 곳이구나 하는 걸 아는 순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 상호를 들었을 때는 그냥, 옛날에 그런 게 있었구나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이 도깨비에 굉장히 흠모하고 존경하고 그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뭐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그런 간판이 깨비라고 있었던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다. 대단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진짜 한 번에 못 듣고 정말이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정말 이 자리냐고. 너무 신기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가 어떤 집이었고 여기가 어떤 집이었고. 그래서 해서 이제 또 다른 분께 한번 여쭤봤더니 그리고 책 빌려주고 비디오 빌려주고 하대 이렇게 이제 하셔가지고 옛날에 그런 대여점들이 있었잖아요.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넣고. 난 모르는데 아시나 봐요. 요즘은 되게 잘 아시나 봐요. 아니 너무 신기한 거는 비디오 테이프 빌려주는 곳에 중국 홍콩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 16편까지 있는데 이렇게 그림이 다 연결돼요. 글자랑. 그래요? 그래? 예를 들어서 뭐 영웅본색 이러면은 글자를 한 개 안 쓰고 쫙 연결해서 써놨어. 정말 새로운 세계네요. 그게 그런 거는 영화가 아니고 드라마였을 거예요 아마. 맞아 시리즈물. 비디오가 되게 모래시계 이런 거. 모래시계. 되게 많은 거를 이제. 비디오는 그거 아니에요? 바이오맨. 프레시맨. 프레시맨이 최고죠. 그쵸. 그거 볼 때마다 늘 느꼈던 거는 왜 처음부터 그냥
로버트 나와서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합체해서 끝내면 돼. 왜 굳이 싸우다가 마지막에 저러는 거지? 그랬던 따고 하더라고요. 마스크맨, 나 마스크맨. 우리 이렇게 자꾸 고모들 얘기할 바야 고모를 모시기로 하죠. 첫째 엔트, 둘째 엔트, 셋째 엔트. 그 고모님들이 오시기엔 사실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그러시군요. 우리는 전에 듣고 말씀드리면 되지. 우리 근데 고모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공감하는 거예요? 마치 겪은 너무 것처럼. 생생하게 들어가지고. 그래, 누가 들으면 고모들이 자매인 줄 알겠어. 그런데 이제 슬램덩크 같은 작품이 지금 막 다시 막 인기를 끌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이제 고모 세대 때 것들이 다시 그렇죠.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 또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 마리아 버전도 나와요. 마리오. 아니, 그래가지고 그 슬램덩크가 여기도 개봉을 했어요, 싱가포르에도. 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안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이게 되게 인기였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슬램덩크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이 왜 안 보고 싶어 하냐면, 한국어 더빙판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국어 더빙 성우 목소리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고, 어머. 아니면 일본어로 얘기하고 영어 자막이 나오는 거를 보는 게 느낌이 안 사는 거지.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그래, 밖에 완전 재미없지. 그래가지고 이제 맞아. 여기 있는 분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여기서는 보기 싫다. 그 성우의 차이가 얼마나 큰데. 엄청 크죠. 그러니까. 엄청 크죠. 예. 그래서 저도 못 봤습니다. 그나저나 오늘의 내용이 뭐였죠?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게 다 중요하다. 쉽지 않다. 그런 게 다 중요하다. 근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는 좀 책을 좀 사서 선물하고 싶다. 그러니까 염라대왕도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일이지만 나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고 일이다. 맞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거는 물론 지금 결과가 다 나와버렸지만은 만약에 그 상황이면 나는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말을 했을 건지. 정말 염라대왕이 다 해줄 수 있다고 할 때. 다 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이 우리가 새 선녀가 되는 거야. 새 선녀. 이미 그 혼외자 말씀하신 혼외자? 아니 근데 저는 재벌가의 혼외자. 그러니까 그거는 차선이에요.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안 태어나면 안 되냐고 물어볼 것 같은데. 나도 됐다고 그냥 됐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사라지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 이 막 옥황 선생 염라대왕 옥황 선생님이 막 화를 내면서 어디 욕심도 많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하면 그러면 알았다. 재벌가의 혼외자로 태어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네요 하면서. 그렇네.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면은 그냥 사라지게 해주고 나중에 내 거는 30년 후에 처리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게. 30년 뒤에 그 사람한테 나 죽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또 다시 또 올라가야 되나 이렇게? 아니 그럼 이제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럼 지옥에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힘드네. 그니까. 그러면 태어나는 게 제일 낫나?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안 태어나도 되게 정말 그냥 뭔가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면 난 그걸 할 것 같고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뭐 어디 부잣집에 혼외자로 해달라 이렇게. 박전래님은요? 저는 뭔가 옛날 것들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은 뭔가 비디오 대여점에도 다녀보고 슬램덩크도 보고 그래서 옛날 마이마이도 들어보고 한 그런 셋째 고모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추억들을 이렇게 내 조카들에게 알려줘서 걔네들이 이제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그런 걸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조회수는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네 이놈! 그렇게 무엄한 또다. 안 되나요? 제가 그 혼외자 얘기를 매번 했었는데 사실 그전에는 다시 태어나 뭐가 되고 싶냐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늘 했던 얘기가 난 하루살이로 태어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난 아무튼 세상에 오래 있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근데 그랬는데 최근에 알게 됐는데 혹시 아시나요? 하루살이가 왜 하루밖에 못 사는지? 그냥 수명이 하루인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입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거래요. 어머나. 오? 못 먹어서 죽는 거래. 아사하는 거래. 아사. 어머. 그래서 지옥 아니야? 듣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런 거야? 그래서 그렇게 짧게 사는 건가? 아니, 막 이렇게 날개도 달렸고 하는데 입이 없군요. 네, 그래서 배가 고파서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듣고 되게 힘든 삶을 살다 만약에 가는구나. 이미 있으면은 더 크게 자랄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뭐 안에 뭐 장기들이 뭐 어떤지는 잘 최대한, 모르겠어가지고. 태어날 때 받은 영양분으로 최대한 자라는 그런 것이고, 거죠. 그 다음엔 그쵸. 더 이상 영양가가 없을 때 죽는 거.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딱 하루만 사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 거나 아, 정말 생물이 정말 다양하네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저도. 이거는 진짜 충격적이다. 그래서 또 한 번 느끼죠. 그러니까 그런 거 남의 삶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러네요, 진짜. 그냥 현재의 삶을 잘 살아내면 된다. 세 번째 선비가 바라던 삶을 지금 우리가 살면 되는 거니까. 오늘 정말 너무 멋진. 오늘 마지막 회인가요?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한 네네. 수고 많으셨고. 이제 박졸라로 오시는 건가요? 박졸라. 오늘도 되게 마무리가 어떻게 보면 허무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냥 끝이 났는데도 오늘은 참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 좋게 읽었던 것 같아요. 왜지? 왜지,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 얘도 어차피 생각해보면 안 됐잖아. 이 사람이 난 이렇게 살고 싶다고 했지만 호통을 치면서 어디 욕심도 많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 결말에 만족하는 걸까요? 왜 만족하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만약 그 염라대왕이 안 들어줘도 사실은 어떻게 태어나도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그게 제일 낫다. 벼슬아치를 한다거나 장군이 되는 것보다 그게 낫다라는 것만 스스로 깨닫는 순간 막 경쟁하고 올라가는 그런 고통보다는 언제든지 선택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 선비는 정말 오히려 그러면은 자기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오, 똑똑해. 그래서 염라대왕이 그것만큼은 들어줄 수 없어서 넌 안 되겠다. 끝! 와우. 오. 근데 저는 약간 그 생각도 했던 게 그 소원을 말하잖아요. 이제 앞에 두 선비가. 근데 사실 염라대왕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어떤 집에 태어나게 해주는 거지 그들의 미래까지 정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 금수저까진 되는데. 그 집에서 태어나긴 해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막 그래서 능력. 뭐 능력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서 집안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잘 성장해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는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인생에 대한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나머지는 자기 몫이잖아요. 이제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본인의 몫인 건데. 자, 그래서 나도 이게 태어나서 뭐 어떻게 되는지까지 나오나? 뭐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각자 어떤 삶을 사는지가 나오나? 뭐 이 생각을 그렇게 했었는데. 했는데 각자의 어떤 성향에 의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나오나. 맞아. 재벌가에 태어난다고 다 행복하지도 않으니까. 그쵸. 그래서 아까 이제 박정일님 얘기한 것처럼 그 마지막에 말했던 그 선비는 앞에 두 사람은 사실은 설사 그런 집안에 태어난다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세 번째 선비는 어디에서 태어나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건 마음가짐의 문제니까. 그래서 어쩌면 해피엔딩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하면서 인사해볼까요? 네, 제 마음가짐을 바꿀 준비가 됐습니다.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멋지고 좀 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갈 준비가. 매일을 생일같이. 그렇죠. 그렇게 살아나갈 용기가 생겼어요. 용기가. 사실 좀 전까지만 해도 막 삶에 찌들어가지고 지금 막 늦게 오고 막 이랬었는데 오늘 좋은 동화 저승에 간 새선비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는 외절애가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 태어났죠. 그래서 저는 좀 몇 분 후에 있을 내일을 꿈꾸면서 또 기다리고 설레어하면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 맞아요. 특별히 정말 너무 막
유익해야 되거나 너무 뭔가 보람 있어야 하거나 막 성취를 해야 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정말 들고 매일매일 무익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좋다. 네, 좋다, 그래서 좋다. 꽉 찰 필요도 없습니다. 덜 차도 괜찮습니다. 맞아. 매일 무익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더 열심히 들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하루의 상당 부분을 이 방송 듣는 것으로 보내버려야겠구나. 그럼 무익하게 된다는 거. 훨씬 그렇게. 아, 이게 또 근데 또 우리 방송이 반복해서 들으면 약간 유익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겠네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격일로 들어야겠네요. 아이고. 하마터면 깨달아 버린다. 아니, 방송을 듣다가 좀 유익할 것 같다 싶으면 다음 화를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아이고. 여러분들. 그렇군요. 네. 아이고. 혹시라도 또 듣다 보면은 사람에 따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 어. 분명히 무익한데 혼자 유익하게 막 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게 청취자분들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면 다음 화로. 어. 그리고 지금 거의 한 14화까지 왔기 때문에 다음 화가 많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달려. 정주행 달려. 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내년 오늘은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했어요. 또 웃긴 거긴 하죠. 우리 내년에도 이 시간에 방송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이거를. 이야.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내년에도 어쨌든 우리는 계획한 대로 무익하게 보내고 있어 봅시다. 오. 좋습니다. 네, 그럼 또 2주 또 무익하게 보내다가 더 무익한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우!